악령이 보이는 눈. 이 이야기는 94년 성엑스대교 붕괴 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이야기이다. 나는 나름 귀하게 자란 외동딸로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자라왔다. 집안에 특이한 가족력이 있었는데 외할머니께서는 무당인지 그런 비슷한 일을 하셨다고 하며 엄마가 결혼할 당시 반대도 엄청 심했었고 결혼을 아빠와 하지 못하게 엄청 말리셨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사람의 힘에는 장애물이 되지 못하고 결국엔 결혼을 해서 현재의 내가 있는 거라 했다. 그래서인지 엄마 쪽으로는 영안이 트여 특정적인 것을 보는 일들이 잦았다고 했지만 엄마는 평범하게도 그런 현상 없이 자라왔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엄마와는 문과가 많이 달랐었다. 나는 꼬맹이 때부터도 그러한 것들이 종종 보였으며 검은 연기 같은 형상체 같은 것들을 보며 자라왔다. 어릴 땐 그것이 그냥 세상의 일부라고 생각했지만 인지력이 생길 무렵부터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부정적이거나 안 좋은 영향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 그래서 나는 유년 시절에 그러한 걸 보면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중얼거리는 경우가 간혹 있었고 가족들은 내력 때문에 이해하고 넘기더라도 타인들은 아니었다. 내가 그런 모습을 보고 발견한 친구들은 뭐 하고 있어? 뭘 보고 중얼거리는 거야? 하며 관심을 갖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런 걸 이야기해주면 갑자기 나를 무서워하기 시작하는 친구, 피하는 친구들이 생겨났고 그러한 상황들은 그들과 공유가 되며 나는 그렇게 밝은 초등생 시절을 보내지 못했다. 나는 스스로 생각하며 이러한 것들은 내가 그들과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상대가 나를 무서운 이상한 정신병자 같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게 나의 특이력을 타인들에겐 철저히 봉인하고 지내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었다. 학교는 집에서 좀 떨어진 곳으로 다니게 되었는데 등교 때는 아빠 출근 시간에 맞춰 같이 차를 타고 데려다주고 학교 때는 버스를 타고 학교를 했다. 버스를 타고 모장거장밖에 안 되는 거리였지만 문제는 그 문제의 대교를 건너야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학교 생활, 일상생활을 평범하게 보내던 와중 아마도 94년 10월 되기 전이었을 것이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조금 지난 상태였으니 그 무렵일 것이다. 언젠가부터든 학교 때부터 문제의 장소에서 검은 연기 같은 형체들이 하나 둘씩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10월 초를 좀 넘 시점에서는 그 수가 처음과는 다르게 10개체 가량을 볼 수 있었다. 특이사항으로는 등하교하며 처음 형체들을 봤을 때는 대교 이곳저곳에 있던 것들이 점점 어느 한 곳으로 옹기종기 모여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까지 많은 형체를 그때까지 본 적이 없었고 이 현상이 너무나도 이상하고 걱정스럽고 해서 부모님께 이야기를 했다. 부모님도 듣고서 특히 엄마가 말씀하시길 확실히 뭔가가 불길하고 이상하구나라며 조심하길 당부했다. 엄마와 외할머니는 결혼 과정까지의 엄청난 고난과 서로 간의 분노가 있었기에 거진 2년 끈타 시피하고 지내왔지만 그래도 딸 당신에겐 외손녀이니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알리러 외할머니를 찾아갔다고 한다. 외할머니를 찾아간 엄마는 서먹한 감은 있었지만 연로실 대로 연로하신 할머니는 그냥 따뜻하게 맞아주었다고 한다. 그렇게 나에 대한 상황을 할머니에 빠짐없이 다 설명하였고 설명을 다 들은 할머니는 상기된 표정으로 입을 앙다물고 부적 같은 걸 써서 조그마한 복주머니 같은 곳에 담아 3명 다 꼭 지니고 다니라며 건네주었다. 그렇게 가족들이 주머니를 지니고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등하교 길에 그것들의 숫자는 점점 더 늘어 어느덧 가운데 뜸 형체들이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을 느꼈다. 마치 여기는 내 자리 이곳은 내 자리라고 하는 듯이 그날을 기점으로 나는 아빠 엄마에게 부탁을 했다. 아니 어찌 보면 애원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아빠와 나는 거진 아침에 나갈 때 정해져 있다. 7307-40분 사이이다. 나는 아빠에게 투정을 부리며 아빠 나 내려주고 아빠 회사까지도 나오는 시간에 충분하잖아. 우리 7508-00로 바꾸자. 그렇게 해줘. 내가 절실하고 다급하게 말하는 것에 아빠도 무슨 생각을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그렇게 해도 뭐 지장 있는 건 아니니까 아빤 도착해서 좀 여유 있게 커피 한 잔 안 하면 그만이다라며 그렇게 바꾸고 등하교를 하려는 어느 날 뉴스 속보로 문제의 성엑스 대교가 붕괴가 됐다고 알려왔다. 부모님의 눈은 마치 썩은 동태 눈알을 하며 시겁했는지 상황에 맞지도 않은 냉소를 짓고 있었다. 그렇게 많은 사상자를 내고 직통으로 가는 다리가 끊어져 옆으로 돌아가는 등하교 생활을 했고 형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지만 확인할 길이 없었다. 97년 여름 무렵쯤 성수대교가 재개통이 되었고 나는 부참사가 일어났던 곳을 지나가며 확인해 보았지만 마치 무슨 일 있었어? 라는 듯 너무나도 깔끔하고 무수히 많았던 형체들은 이젠 그곳에 없었다. 그곳에서 마지막이 되기 전쯤 대충 나에게 확인된 개체수만 28-29개 정도였다. 만약 그때 당시 내가 영웅적인 기지를 발휘해 정부기관이나 그곳과 관련된 곳에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막아야 된다라고 했다면 나를 정신병자 취급하고 정신병원에 가뒀겠지? 연구 대상이 됐을라나? 허나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타인에게만큼은 이상현상에 대해 지금까지도 말해주지 않는다. 그건 가장 알기 쉬운 정답이 나와 있는 것이기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